오늘은 제가 요즘에 상가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투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왕 사는 내 집을 선택을 잘 해가지고 거주하면서도 집값도 이왕 동시에 오르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집을 샀었고요. 그래서 집을 살 때 투자 가치가 있고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을 1순위,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하기 편한 지역을 이제 2순위로 보고 사실 결정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비과세가 되는 2년마다 거의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고생을 좀 한 편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단계를 올라가고 지역도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집을 사고 또 투자를 하고 하면서 돈은 벌었지만 어느 순간 드는 게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5억짜리를 집을 샀다, 집이 올랐다 그러면 다음에는 10억짜리를 사야 되는 거고 또 있다가 20억짜리 사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돈을 쓸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되나? 대출을 몇 억씩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몇 억 정도 들어와도 또 투자를 하고 더 큰 평수로 더 나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되게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돈이 다 부동산에 다 묶였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억, 30억, 40억, 50억 모으면 또 100억을 모으고 싶고 100억 있으면 또 200억을 모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산은 늘어가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돈만 모으다가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이 얼마큼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매달 어느 정도냐, 즉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 멀긴 했지만 또 언젠가는 10년 안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집만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지역을 업그레이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2, 30억이 넘어가면 집을 사고 파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세금이 몇 억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또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렇게 계속 상향 업그레이드 해가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쪽이 아닌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제가 상가에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좀 보니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택은 되게 오픈된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실거래가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집이 비싼지 싼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상가는 가격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에 따라서 매매 비용이 이제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잘 알면 오히려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경매도 제가 지켜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경매가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금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금액 자체가요. 그러니까 경매 공부해서 주택을 산다라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상가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상가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공실의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잘 한다면 진흙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고 투자를 한다면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주택과는 다르게 매달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매달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상가가 나중에 값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은행하고 비교해보자면 은행은 원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넣어놔요. 그러면 지금 이자만 해도 2% 미만이잖아요. 예금 금리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10년 후에도 그 예금했던 그대로 5억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있는데 상가는 내가 잘만 투자를 하고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5억짜리를 넣어놓고 나중에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달 10%씩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출을 끼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3, 4배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여러 세금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법인 설립을 통해서 분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상가를 좀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재미에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듯이 상가도 매입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 2개 정도 눈여겨보는 거 있어서 2개 다 살 수도 있고 하나만 살 수도 있고 지금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조만간 소식을 또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고 상권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기신도시 상가를 보고 있는데 그 상가가 뭐 11층 이런 12층 건물을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공실이 없는지 체크하고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다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 4개, 5개 건물만 봐도 지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체력이 약하면 상가 임장은 하지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임장하면서 또 운동도 되기도 해요. 많이 걸으니까요. 그래서 운동 겸 이렇게 임장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상가를 투자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10채 정도 매입 계획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고 나면 매달 받는 현금 흐름도 많아지겠지만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큰 건물 같은 걸 한번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은행 금리도 너무 낮고 주택은 계속 사기에는 세금 부담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뿐 아니라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물론 당장 사진 않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은퇴 자금으로도 어떤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곳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분양만 받는 것만 아니라면 금액이 변동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 30% 팍팍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 왜냐면 이번에 그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상가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상가를 매입하는 이유를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나중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